그날 그 아이는 겨우 2살이었습니다. 2011년 10월의 어느 오후, 중국 광둥성 포산시 작은 가게 앞 골목에서 2살 배기 여자아이 왕웨이가 부모가 운영하던 가게 앞을 따라 작은 발걸음으로 조심스레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트럭 한 대가 그 아이를 그대로 치고 지나갑니다. 트럭은 잠시 멈춘 듯 했지만 곧 다시 움직였고 앞바퀴에 이어 뒷바퀴로까지 그 아이의 몸을 짓밟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왕웨이가 길에 쓰러진 채 숨을 쉬고 있는 그 시간 동안 18명의 행인이 그 2살 배기 아이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쳐다봤고 누군가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그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7분 뒤 길을 지나던 한 환경미화원이 조심스레 그 아이를 안아 길 가장자리로 옮겼고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살 배기 왕웨이는 결국 그 작은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채 며칠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 이후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다. 괜히 나섰다가 책임질까봐. 이 말들엔 두려움, 무력감, 그리고 방관의 심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의 이름이 바로 방관자 효과, bystander effect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되고 그 결과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위급한지도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지나가는 일상 중 하나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구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일 때는 적극적이던 사람도 여럿이 모이면 조용해지기도 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 괜히 나섰다가 곤란해지면 어쩌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조용히 그리고 점점 더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은 어느 날 누군가의 삶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많은 장소, 낯선 상황, 주변의 눈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양심보다 더 빠르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결국 선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 거리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진화심리학은 말합니다.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외면하는 습성을 가졌다고요. 도움을 주는 행동조차도 결국 자기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다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더 빨리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전두엽이라는 특별한 뇌구조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바로 이 전두엽에서 비롯됩니다. 즉, 저 사람은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나였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한 순간 우리는 도와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두렵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보다 검정 셔츠 입으신 분 119에 바로 전화해 주세요. 왼쪽에 계신 어르신, 이분 옆에 좀 서 계셔 주세요. 이렇게 대상을 특정해서 요청하면 그 사람은 책임감을 느끼고 더 빠르게 행동합니다. 사람은 무리 속에 섞여 있을 때보다 당신이 필요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도와주세요. 대신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자동제 세동기 찾아주세요. 사람들 못 지나가게 여기 막아주세요.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판단할 시간을 줄이고 바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명확한 역할 부여는 곧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순한 두 가지, 대상 지정과 구체적 요청만으로도 수많은 침묵 속에서 행동하는 영웅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왕웨이 사건은 단지 한 아이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 골목을 지나쳤던 18명의 침묵, 그 무거운 정적 속에 남겨졌던 생명.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 질문을 한 번 더 떠올림으로써 그 누구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지정과 구체적 요청, 두 가지 지침을 떠올림으로써 내일 당장 위태로운 상황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여러분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가 꼭 위태로운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관이 아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도 얼마든지 스며 있습니다. 도움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쓰러진 노인을 부축해주는 것, 힘들어 보이는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체를 구해주는 일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 짧은 참여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함께 지켜보는 사회가 아닌 함께 움직이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심리의 미학이었습니다.